그러니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작가님은 이제 그 봉숭아 냄새를 가지고 시간하고 연결 짓는 방식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기는 한데 그 만약에 봉숭아 냄새를 알고 있는 여자보다 더 타겟을 넓히시려고 하면은 이 봉숭아 냄새가 어떻게 남자들까지 끌어낼 수 있는 생각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이 글을 읽을 사람은 여자 정도로 한정을 짓던가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냄새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남자들은 이 냄새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알 수 있는 냄새 표현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겟이 바뀌어요. 그래서 글 한 편 했을 때도 타겟에 따라서 글을 쓰는 표현이나 근거나 논리나 이런 게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글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갖고 계신 이 글은 전체적으로는 이 디지털 시대의 편리에 밀려서 더 이상 맡게 될 수 없는 냄새에 대한 일종의 추억인데 지금은 맡을 수 없는 냄새인 거가 일단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가님 글만을 놓고 봤을 때 이 글을 읽을 사람은 또 누군지를 산정을 하셔야 이 글을 읽을 사람에 맞게 내가 표현이 바뀌는 건 거죠. 네. 그래서 이 설계가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해서 일자로 이제 타겟과 컨셉을 잡았잖아요. 이 잡은 걸 가지고 이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다음에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는 저희 스토리 가이드 해봤잖아요. 스토리 가이드는 저희가 이제 목차를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를 잡는 건데 이 스토리 가이드를 약간 압축한 버전으로 그냥 이 주제 작가님이 잡으신 컨셉과 이 타겟과 컨셉에 맞는 글을 뭐 기승전결 혹은 서론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서 구성을 한번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짠 걸 가지고 다시 글을 쓰는 건 거죠. 이거 작가님들이 한 번씩은 해봤으니까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 제가 스터디파이에서 작업했던 분 중에서 요거를 되게 제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해주신 분이 그 많은 분 중에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분한테 제가 한번 허락을 받았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공유 잠깐 할게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응? 응. 이거 잠깐 볼게요. 음,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저희가 했던 거잖아요. 이게 왜 두 줄이냐면 1차로 했다가 제가 이거 말고 더 좁히세요 라고 해서 두 번째로 하신 게 이 밑에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똑같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 거였는데 제가 작가님한테 드렸던 게 질문이 복잡한 이유는 그러니까 작가님 타겟의 문제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설정한 타겟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였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저 타겟의 문제를 알려는 거였고 3번은 타겟의 문제 해결 방법 알려는 건데 궁극적으로 3번은 작가님의 콘텐츠가 뭐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콘텐츠가 어떤 독자의 니즈를 건드릴 거냐를 설정하는 거가 타겟팅이기 때문에 3번, 1번, 2번 혹은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쉽다고 그때 말씀드렸었고요. 이 한쪽 컨셉은 앞에 이 니즈가 반영된 거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컨셉이 반영된 제목을 지을 때 독자의 니즈가 드러날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1, 2, 3, 4, 5가 이렇게 통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굳이 나눈다고 하면 1, 2, 3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했었을 때 제가 피드백을 드렸던 거는 그냥 감사일기, 제가 감사일기 컨텐츠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왜냐하면 감사일기로 책 쓰고 싶은 분이 너무너무 많아. 저는 상담 오는 분이. 근데 저는 감사일기로 책 쓰는 거 너무너무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솔루션이 너무 뻔해.
감사일기를 쓴다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오는 효과도 너무 뻔해. 일생이 감사해진다, 습관이 된다, 뭐. 이게 거의 뻔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일기를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항상 질문과 답을 해요. 근데 이분께서는 이 타겟 자체를 감사일기 쓰는 거를 추천받아서 고민하는 사람으로 잡으신 거예요.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려는 사람을 잡으신 거죠. 근데 이거가 문제가 매일 똑같은 거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안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분께서는 그 감사일기 쓸만한 내용이 없다는 생각하는 사람한테 감사일기 다른 방향에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감사일기 쓰면 좋아. 쓰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 소개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건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라고 했던 거가 그 감사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혔어요.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통해서 삶을 주체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확실히 좁히니까 아 감사일기를 통해서 내가 삶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 그거를 조금 더 다듬는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니즈는 감사일기로 뭘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을 타겟을 잡으니까 훨씬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쪽 컨셉은 감사일기 입문자에게 알려주는 감사일기로 삶을 편집하는 방법, 편집을 한다 하니까 같지만 다른 하루라는 제목까지가 나오게 된 건 거죠.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했던 거가 네. 잠시만요. 요거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한 번에 안 보여지는구나. 좀 글씨가 작기는 한데, 요걸 다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 보시면 되게 디테일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뭉터기로 그냥 서론 한 줄, 본론 한 줄, 결론 한 줄 이게 아니라 우리 스토리 가이드 제가 쓸 때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능한 자세하게 써야 내가 뭘 알고 모르고 뭘 넣을 수 있는지 이거를 알게 되고 보강해야 될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론도 좀 자세하게 본론도 진짜 나중에 글을 이 순서대로 썼어요. 1, 2, 3, 4, 5, 6, 7, 8 이 순서를 썼어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몇 번 해보시면 나중에 요 두 번째 구성하는 요 단계, 스토리 가이드 쓰는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어요. 글 한 편 쓸 때는. 물론 책 한 권 쓸 때는 목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는 게 좋지만 글 한 편 짧게 쓸 때는 여기까지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몇 번 거치면 머릿속에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보이게 될 거거든요. 작가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가님들한테 컨셉 잡고 나서 글의 흐름을 말씀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논리였어요. 그쵸? 논리적으로 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가 이러니까 B가 이렇고 C가 이렇고 D가 이렇고 그래서 결과는 이렇고 이렇게 순서가 그 이야기가 문장이 예쁜 건 두 번째고 어쨌든 논리적으로 이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머릿속에서는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써보면 안 돼요 잘. 그래서 저도 항상 제 노트를 보여드리면 어디 갔지? 어디 갔죠? 이런 식으로 필기 되게 많이 해놓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흐름을 가능하면 만들어요. 이런 명제를 내가 쓰려고 해. 주제가 있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논리가 맞게끔 가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작가님들이 앉은 자리에서 후루룩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다시 써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한번 이렇게 손으로 혹은 이렇게 타이핑으로 가능하면 자세하게 한번 써보고 나중에 이렇게 뼈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면 나중에 살만 좀 더 붙이면은 그냥 글 한 편이 끝나거든요. 지금 작가님들 제가 저번에 우리 20명 다 하면 A4 3장씩 쓰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20명은 안 될 것 같고 이미 못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예, 김성윤 작가님은 당분간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조만간 하나님 만나시게 될 것 같다고 너무 힘드시다고 그래가지고 당분간 쉬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작가님들이 써야 될 분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세 장에서 제가 보기엔 5장 정도 쓰셔야 되는데 A4 5장 이은지 작가님 써보서 아시잖아요. 책 한 권 쓰는 거랑 다르게 A4 8장 10장 쓰기가 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A4 뭐 3장에서 5장 쓴다고 해도 이 정도의 그거 갖춰주셔야 나중에 글 쓰실 때 훨씬 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디서 자꾸 소리가 나? 작가님들이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오늘 하실 때는 요거 하시고 나서 오늘 끝나시고 나서 요 구성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고 이거를 구성을 하시잖아요. 이 구성하신 거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순서는 제가 작가님들이 오늘 제출하신 거 개인톡이나 메일로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구성을 짜보세요. 구성을 짜시고 그 다음에 구성을 짠 걸 가지고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저희가 10월 11일이니까 다음 모임 때까지를 하시지 말고요. 이 구성 짜는 거는 18일까지 제출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피드백을 공도 따로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25일에는 한 편을 써보시고 왜냐면 퇴고까지 해보려면은 11월 중순까지는 퇴고가 끝나면 중순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10일 날 만나니까 11월 두 번째 주까지는 무조건 퇴고가 다 끝나야 돼. 원고가 끝나야 돼. 그래서 저를 만나는 거는 격주지만 과제를 제출하고 하시는 거는 글 원고 마감은 이제 계속 매주 화요일에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님들 그거 아시죠? 작가는 마감의 힘으로 글을 쓴다는 거. 마감이 걸리면 글을 쓰잖아요. 항상 이제 마감은 우리에게 그 동기부여를 해주니까 그래서 마지노선이라는 거는 작가들한테 되게 중요한 동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가님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하시다가 어려우시면 톡방에 남겨주세요. 이게 제가 작가님들 사실은 이번 과제 제출하는 것도 다 개인톡으로 하시지 말고 톡방에 남기시라고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 작가님들이 아직 샤이하셔서 아직은 우리가 좀 샤이한 편이라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것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거는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샘플이랑 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뭐 제가 계속 이거 길게 얘기한다고 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이건 해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책을 낸다. 책을 내본다. 거기까지 가는 건 거고요. 지금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문장 연습 한 30분만 할게요. 30분만 하고 오늘은 좀 일찍 주무세요. 저도 피드백 준비를 해야 하니까. 네. 그 작가님들 우리 저거잖아요. 이게 냄새에 대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냄새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맡는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인만 작가님 오셨어요. 또 너무 뛰어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뛰어 들어가셨을까 걱정했습니다. 네. 음,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작가님들 지금 카톡창에다 글 쓰시는 게 편하세요? 여기 채팅방에다 글 쓰시는 게 편하세요? 한 곳에다가 좀 하려고. 왜냐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카톡방에다 남기기가 더 어렵지 않으실까? 그죠? 그죠? 그럼 채팅방에다가 남기는 걸로 할게요. 채팅방에 남기는 걸 녹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잠시만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 나만 볼 수 있는 건가? 저희 우리 멤버들 이거 잘 가지고 있다 한번 쫙 긁어주세요. 작가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셨죠?
긁어서 복사만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작가님들한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고 와 그림을 보고 노장과 뭐 하는 거야? 그림을 보시고 그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냄새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표현해서 글을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쓰실 때 그 감각에 의존한 글을 쓰셔도 되는데 비유나 은유를 쓰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발냄새 있잖아요. 발냄새를 우리가 맡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냄새 그러면 뭔가 퀴퀴한 냄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쨌든 냄새를 표현하니까 냄새에 대한 묘사잖아요. 그러면 그게 떠오르게 하려면 뭐 비 오는 날 운동화를 신고 운동화 잔뜩 젖을 때까지 스포츠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걷다가 벗었을 때 나는 그 냄새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네. 아니면은 은유적으로 이제 다른 거에 빗대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냄새를 의성어나 의태어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해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생각하는 청국장 냄새 그렇죠. 청국장 냄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냄새를 작가님들이 글을 쓰실 때 본격적으로 쓰실 때 이 냄새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하실지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작가님들이 다른 작가님들 보셨을 때 그 표현 좋아요. 이런 거를 오늘 한번 서로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면 내가 냄새 묘사를 잘 하나? 이제 이거를 작가님들이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끼린 창피한 거 없는 거예요. 우리끼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몇 개 안 돼요. 하지만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 퀴퀴한 거 뺐고요. 상큼한 거만 했어. 자, 사과입니다. 근데 파란 사과야. 빨간 사과가 아니라. 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빨간 사과와 이런 아오리 사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천천히 채팅방에다가 한번 글을 남겨보실게요. 재밌게 하는 거니까 우리 숙제하듯이 하지는 말아요. 우리끼리는 재미있게. 제가 작가님들 이분이 이거 내시는 거 보고서 되게 숙제하듯이 하셨구나. 아유 죄송해서 어떡하지 막 이 생각했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는 좀 재밌어도 되는데 재미있게 하다 보면 늘기는 하는 거죠.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니까요. 오, 좋네요. 시큼하고 달달해서 코에 닿으면 입에 침이 고이는 냄새. 좋아요. 떨띠떨픈 덜 익은 사과 먹어도 풀레음 나는 사과 먹어도 풀레음 나는 사과. 풀냄 좋습니다. 추석날 바뀌다니 배고파 했을 때 아빠가 막다와 보내주신 커다란 대추알을 쓱쓱 닦아 한입 배를 빼야 이렇게. 4월에 봄의 한가운데 풀잎을 꺾어 쓰나는 냄새. 오. 아오리 사과 냄새가 풀잎 냄새. 껍질째 먹었을 때는 이런 향이 나는 것 같긴 해. 다 하셨나요? 안 작가님? 아사삭 아오리 산이 교양고. 맞다. 입안 가득 번지는 상큼함이 호수까지 번지고 새콤한 냄새에 눈이 갑자기 둥근 떠났다. 좋습니다. 단맛이라고는 아예 없을 것 같다. 베어물기도 쉽지만 안에 보는 게 아주 프로프로 단맛이. 네. 그쵸. 맛과 냄새를 분리하는 게 좀 힘드시죠? 그래서 냄새라는 감각에서 쓸 때는 물론 그러니까 냄새가 드러날 수 있게 다른 감각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에만 집중해서 묘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냄새가 연상되게 다른 감각이나 다른 뭐 사물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이 필요한 거예요. 작가님 생각에는 어떤 작가님 거가 가장 아오리사가 표현을 잘한 것 같으세요? 아니? 이거 약간 사랑의 짝대기 같은 이 느낌이 뭐지?
서로 이렇게 찍어주는 느낌. 이은지 작가님. 네. 자, 그러면 그 생각해볼까 봐요. 지금 대부분 안 작가님이나 안 작가님, 그리고 이은지 작가님 제일 많이 나왔는데, 왜 두 분 거가 그렇게 묘사가 잘 됐다고 느껴졌을까요? 그렇죠. 상황이 상상이 돼요. 장면이 선명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명히 냄새에 대한 표현인 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냄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냄새를 사람들이랑 같이 이 묘사한 거를 표현을 하려면, 음, 다 알고 있을 법한 상황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론 뭐 냄새에 대한 감각만으로도 그거에 대한 표현만으로도 되게 잘 쓰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정말 뭐 아주 훈련이 되거나 그랬을 때인 거고 이렇게 어떤 뭔가가 상상이 되게 쓰거나 다른 감각까지 동원해서 이 냄새라는 감각이 되게 민감해지거나 하려면은 작가님들이 항상 뭘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상상과 관찰 잘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작가님들 지금 소재를 정하셨잖아요. 그 소재 정하신 거가 글을 쓰시기 전에 그 소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감각, 혹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맡고 있는지,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잘 관찰을 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시긴 할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막 달다, 시다, 이런 식의 맛 표현을 되게 많이 하실까봐 좀 걱정해서. 근데 그게 냄새랑 연결되니까. 제가 냄새 이거 정하면서 그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이거를 냄새로 할지, 향기로 할지, 내음으로 할지, 그거 되게 고민했거든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향기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냄새라고 생각하면은 안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향기는 한자어잖아요. 어, 그래서 냄새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이제 맞기는 하는 거라, 좀 더 포괄적으로 냄새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작가님들이 그런 거 좀 가감 없이 표현을 하시는 게 있어도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주제가 냄새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읽는 사람들이, 이 냄새. 막 그래, 나도 그 냄새 알지. 막 이런 생각이 딱 나면은 성공한 글이다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것도 비슷한데요. 요건 조금 다른 냄새. 오렌지입니다. 오렌지에 대해서 한번 냄새 표현을 해볼게요. 네. 아까 이제 저희 한번 연습해봤으니까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써보겠습니다. 나 오렌지야. 좋은데요? 시원하고 달짝지근한 꿀향기. 오, 그렇죠. 껍질을 벗기는 순간 정체를 숨길 수 없는 상콤함. 온방울에 퍼지는 향기가 오렌지야. 작가님들 이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입속에 이리저리 부르다가 톡톡 터지면서 입속 가득히 적셔주는 달콤한 냄새. 그거. 그쵸. 조금 달려야 되니까 어렵죠. 이 그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작가님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 그림이라는 게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 이라는 걸 모르고 작가님 글을 읽고서 입에서 침이 돌아야 돼. 태어나 처음 본 오렌지를 무공을 하다가 장난감을 지듯 턱 하고 졌더니 한 입 크게 베어물자마자 두부를 바르면서 네네 맞아 이것도 좋은 표현이네요. 공대생 같지 않아요? 작가님 잘 써요. 나뭇잎에 떨어진 잎방울처럼 시원한 오렌지, 톡 터진 알맹이 상큼함, 여기 상쾌함 추가요. 근데 이게 냄새에 대한 표현이 맞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냄새가 연상이 되긴 하지만 표현에 너무 냄새가 빠져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연상하는 거에 냄새가 들어있는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토마나 오렌지가 손에 닿는 순간 소모품도 코에 후가 다 있다. 세상에 뭔 상관. 음. 손톱으로 껍질. 역시 이디터 잘했어. 그 이디터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지금 이디터가 이렇게 썼잖아요. 손톱으로 껍질을 조심조심 벗겨도 사방으로 튀는 상큼함, 손끝의 맹도는 겨울 냄새. 네. 네. 제가 이디터 글을 왜 잘 썼다고 했냐면, 여기 오렌지란 말이 없어서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연상이 되는 냄새와 형태라서. 뭔지 알겠어. 작가님들도 글을 나중에 이 냄새에 대해 표현하실 때, 물론 주제나 소재가 전부 다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표현을 하실 때, 가능하면 묘사를 하시거나, 표현을 할 때, 이때는 그 대상에 대한 냄새의 대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바로 연상이 될 수 있으면 정말 표현을 잘 하신 건 거죠. 그 지금 엄 작가님도 만약에 오렌지를 잘라를 빼면 알맹이의 얇은 막을 톡톡 털으면 이제 막 수줍음을 알기 시작한 소녀의 냄새. 이거는 연상이 된다는 거죠. 네. 아까 다른 작가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작가님도 오렌지란 말을 빼셨으면 오히려 그게 더 뭔지 알았을 것 같아요. 오렌지 혹은 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만한 표현들이신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재밌으시죠? 그럼 우리 노디터는 포기한 건가요? 노디터! 자는 거니? 포기했니? 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많이 울어요. 네. 우리 노디터 놀고 있답니다. 네. 그, 윤 지작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그거 할 수 있다고 저희 이디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그림을 보여주고, 써. 그리고 그 다음 사람한테 그걸 보여줘. 그리고 또 써. 보여줬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뭔지 맞추기. 약간 가족 오락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다음에 연말 파티 때 이거 할까? 우리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잘 맞춘 팀 상품 주기 뭐 이런 거. 맨 놀 생각만 해서 죄송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간 생각보다 빨리 해서.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라일락입니다. 라일락. 네. 아카시아가 끝날 무렵에 라일락이 피죠. 네. 그러면 아카시아가 끝날 무렵에 라일락이 핀다고 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만난 다른 작가님이 뭐라 그랬더라? 저는 아카시아 냄새가 끝나면 라일락 냄새가 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은 아카시아 말고 다른 꽃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들마다 경험치가 다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생각했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라일락을 언급하지 않고 라일락의 냄새를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썼다 그러면 그 5월에서 6월 넘어갈 때 아카시아가 피고 라일락이 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달달한 냄새가 끝날 무렵에 이건 되게 진한 냄새니까 이거 무슨 진한 보라색 냄새라고 그래야 되나? 저는 이걸 보면 냄새가 보라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라일락 냄새가. 약간 밝은 냄새는 아니고 무겁고 가라앉는 냄새? 약간 이런 생각 들었어가지고 작가님들도 한번 요거를 빼고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디터, 기대한다. 사실 이걸 건져 올리려면은 되게 생각을 겹겹이 막 파고 들어가기는 해야 되죠. 웬이블처럼 보송하고, 포근한 엄마의 잔잔한 화장실 냄새. 맞아요. 보송하고 잔잔한 냄새. 근데 아마 이 표현은 저희가 라일락인 걸 아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상하지 않을 텐데, 라일락인 거 모르면은 되게 연상되는 냄새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음. 꽃 냄새가 진짜 어렵기는 하죠. 어려워요. 근데 뭐 우리 해보는 거 아니까. 이 얘기도 좋아요. 보송한, 보송하다는 표현은 사실 냄새 표현이 아닌데도 뭔 냄새인지는 알겠어. 그런 냄새. 아, 건조기에서 막 꺼낸 섬유유연제 냄새. 오, 전 이게 더 확 뭔 냄새인지 알 것 같아. 음. 섬유유연제 냄새.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은 표현이죠. 우리가 너무 뭔지 알겠는 냄새. 소리가 냄새로. 이렇게 좀 좋은데요. 어느 가서 노래했다. 가로소 그늘 및 그 향기로 짙어지는데. 세상은 어딘가는 가고 세상은 떠나고 계시는. 근데 이거 20대들은 몰라. 이게 뭔지 알면은 이제 연식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집 앞을 걷는 때 편의점에서 꺼내든 맥주 1캔을 그 걷다가 무심코 펼쳐진 서울의 아침. 시원함과 함께 너무 청순한 사랑이 있다. 처음 연애를 시작한 수줍은 남녀를 축복하듯 퍼져나갔다. 연애는 좋습니다. 몸빵 흘러가는 길이 황홀했다. 겉으로 스며든 냄새가 어머나 냄새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안 작가님의 경험의 느낌인데. 유독 날새 포장이었다. 꽃이 이어서 향기가 나오기보다는 향기로 태어나, 헉! 향기로 태어나 꽃이 된 꽃향기. 아까 기억은 무슨 뭐지? 좋은 표현 좋습니다. 약간 박유만 작가님은 뭔가 되게 시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다일랑 만나 그녀의 10분 치마에서 나는 보랏빛 향기. 10분 치마, 좋네요. 네. 작가님들 떨어진 목련잎을 밟으며 학교 가는 길, 고개를 들어보며 온누나 보랏빛. 발을 멈추고 숨을 크게 들이쉬며 꽃향기에 시다도 목련하고 이게 이렇게 마주쳐? 목련은 더 일찍 피고 지는 거 아닌가? 자연 공부하게 생겼네, 이거. 그리고 이제 5월에 산책에서 어느 정도 믿으며 보랏빛 향기. 대부분 다 라일락 꽃은 보랏색 향기로 많이 느껴지시나 봐요. 네. 바라바라 간지리는 보랏빛 향기. 잊은 듯 만지했던 지난 봄의 기억을 손짓한다. 오, 노디터! 잘했어. 만회 좀 한 것 같아. 잘했어. 이게 요 단순한 표현이긴 하지만 요거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X축과 Y축과 개수식 동시에 만나 찌르르 짙은 계집발을 볼빛을 푹쭉한 냄새. 좋은데요? 매우 공대생 같은 느낌적 느낌. 좋은데요? 네, 맞아요. 이거하고 아무래도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작가님들한테 그때 그 얘기 한 적 있지 않나요?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얘기해드린 적 없어요? 그 밈이라고 아세요? 밈?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뭔가 이제 반복되는 그 알만한 표현, 예를 들어서 당근을 던지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당근을 던지세요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당근을 던지세요. 만약에 앞으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고 하다가 이게 아니시면 당근을 던지세요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곤란했을 때 SOS를 쳐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당근을 그게 어디서 출발한 건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근을 던진다. 이 표현 자체가, 난 지금 위험해. 이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나 곤란해, 위험해. 이런 거.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하나 돌았던 게, 여름이었다가 있어요. 그래서 내 글이 좀 더 감성적이어지는 방법. 여름이었다. 이거를 붙이면 된다. 모든 글에 여름이었다 붙이면 된다. 아, 오늘은, 어, 뭐, 무슨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맥주를 많이 먹게 되었다. 여름이었다. 이러면은 그냥 맥주를 많이 먹었다. 야, 이기영! 여름이었다. 뭐 이런 거.
이 여름이었다고 붙이면 모든 말이 다 되게 감성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러겠어 라고 했는데 해보세요. 아무 말을 해놓고 여름이었다 해보세요. 응? 감성적인데? 이런 느낌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 없이 감자를 먹었다. 여름이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늘은 왠지 그 사람이 보고 싶었다. 여름이었다. 이런 거. 겨울이었다도 안 맞아. 여름이었다는 맞아. 지하철이 연착되었다. 여름이었다. 라일락 글쓰온 여름이었다. 연필 두 자루를 샀다. 이러면. 근데 이게 이 여름이었다가 왜 뭔지 알겠는 느낌으로 갔는지 아세요? 그 느낌 우리가 대충 아는 거야. 여름이었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름이었다 이미지가 각자 갖고 있는 경험치는 다르지만 대략 알겠어. 그래서 약간 덥고 습하고 그 다음에 뭔가 청량하고 젊고 어리고 약간 무모하고 이런 게 다 여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겨울이었다는 좀 달라. 겨울이었다는 약간 닫힌 감정, 여름이었다는 열린 감정. 그렇다 보니까 이윤 작가 쓴 것처럼 두 통의 타이레놀을 먹었다. 여름이었다. 이렇게. 그게 여름이었다가 눈으로 글자를 읽는 건데도 듣는 사람은 약간 여름이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레이션이 그렇게.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찾아내시는 게 작가님들한테 되게 관용어처럼 할 수 있지만 관용어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설레였다, 여름이었다. 맞아요, 이런 거. 작가님 근데 그거 아세요? 설레었다 틀린 말이에요. 설레다요. 설렜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설레임은 틀린 표현. 설렘해야 돼. 근데 설렘이라고 하면은 그 느낌이 아니니까 설레임이라고 쓰는 거야. 저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 식당 가서 메뉴판 보기 힘든 사람이에요. 찌개, 막 육개장 이런 거 보기 되게 힘든 사람이라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볼게요. 이건 약간 다른 냄새예요. 뭔 냄새인지 알죠? 매연. 여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연기만 한 붙으면 이 매연 냄새 있잖아요. 이 매연 냄새를 한번 이번에 써볼게요. 약간 결이 다르니까. 하지만 이것도 매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해보는 거예요. 그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감각으로 냄새를 표현하거나 나머지 상황으로 냄새를 표현하거나. 여기에 국내 꼬마들은 공중에 따라다닌다. 여름이었다. 그 동네에 찾아 모기가 부르는 당했죠. 근데 여름이. 작가님 우리 응용력 짱이십니다. 매캐하고 답답하게 코끝에 훅 끼치는 뜨거운 동먼지 냄새. 오, 동먼지 표현 좋네요. 음. 요즘에는 이런 매운 냄새가 이제 많이 안 나잖아요. 옛날에는 저한테는 아니, 다 쓰시고 나는 얘기하거든요. 헷갈리시겠다. 동먼지 맞죠? 옛날에는 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 이 안에 코가 안에가 새카매졌어요. 요즘 그게 좀 덜한 것 같아, 그죠? 한참 타고 있던 연탄에 물을 부었어야 돼. 기분 나쁜 냄새. 그러네요. 기분 나쁜 냄새 맞아요. 상강성에 갇힌 듯 날아 옥죄어 오는 매캐한 그림자 속 어둠의 냉. 여름이었다. 나 괜히 알려줬어, 여름이었다. 그놈의 엉덩이에 숨어져 나오는 희뿌연 빛에는 곧바로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운주하는 그림이 주인 알까? 좋습니다. 호 작가님, 약간 이쪽 냄새도 강하신데? 동네 정류장에 내렸을 때 사방에 뒤엎는 자욱한 안개, 무거운 공기. 그 속에서 허락처럼 팔딱이 살며 분주한 버스 정류장을 있으며 버스 하나가 출발할 때마다 자욱한 담배 연기가 헛소로 들어오게 됐다. 그런. 네, 좋습니다. 다 쓰셨나요? 다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어, 이게 너무 공대생.
안 작가님, 여기 몇 안 되는 에세이 작가 중에 한 분인데. 좋아요. 이게 약간 매연 어려워요. 매연이 어렵죠. 어렵고,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이 매연 냄새를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이거를 표현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코 안에 점막에 검장이 묻는 냄새 같은 거잖아요. 어. 그리고 저는 이 냄새와 당연히 작가의 길이 힘든 거예요. 나를 갈아야 되니까. 그, 저는 이 냄새랑 소리가 동시에 연상이 되거든요. 그 옛날에 버스 탈 때 버스가 출발할 때 부두둥 하는 소리랑 이게 같이 나거나 아니면은 오토바이 출발할 때 시동 걸 때 이 배기통에서 나는 그 냄새랑 동시에 저는 좀 그렇게 연상이 되는 게 있어요. 아마 저처럼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가는 음, 많은 걸 모으고 다녀야 되는 건 거죠. 음, 그 맞아요. 호감기가 세상에 이랬을 때 내 끝까지 힘을 넣고 코를 풀며 감각에 살는 그 진짜 코 속에 매연이 꽉 찬 느낌. 맞아, 그런 냄새. 그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김영하 작가가 표현한 것처럼 말을 모으고 다닌다는 건 결국 이런 거예요. 잘 관찰한 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내가 느낀 거 이런 걸 계속 기록을 해왔다가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꺼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복귀할 수 있게끔 어딘가 기록을 해야 되고 기록한 거를 계속 봐야 돼요. 되게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잘 까먹잖아요, 우리. 잘 까먹잖아요. 저는 그 컨셉 잡고 제목 고민할 때 막 이렇게 안 까먹으려고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고개 딱 돌리면 내가 그 생각한 게 뭐였지? 막 이거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들도 제가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재밌게 하셨을 것 같아요. 속방에 불현듯 이미지 하나를 던지면 그걸 가지고 댓글을 다는 걸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훈련들. 맞아요. 적어놓은 자체를 까먹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메모지를 안 쓰고 노트에다 쓰려고 그래요. 전에 내가 쓴 게 뭐가 있었나 이렇게 찾아보려고. 네. 저는 이게 여기에다가 쓰는데 쓰고 나서 보는 걸 까먹어요. 아주 별로죠. 네.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네. 오늘 좀 짧게 하긴 하지만 네. 이런 훈련 혼자 하기 좀 힘들어요. 그죠? 근데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고 좀 어떤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데 이상한 쾌감. 근데 작가님들 이거 하실 때 이제 점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처음에는 뭔가를 묘사할 때 말이 길어져요. 내가 글을 길게 쓰고 있으면 명확하게 못 잡아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점점 내가 길게 써놓은 거를 오늘 이제 작가님들 각각 쓰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한번 각각 써놓으신 거 복사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한 번씩 줄여보세요. 그러면은 말이 점점 줄여지면서 내가 표현이 압축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이제 글 쓰는 공부는 거니까요. 물론 모든 글을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작가님들이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런 거 좀 준비해봤고요. 다음에 뵙는 거는 제가 지금 고민이 있어요. 저희 그 조사했던 거에서는 화요일이 좀 더 나오기는 했는데 정작 화요일을 정하니까 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면은 화요일에는 못 오시는 분이 계시고 목요일에 못 오시는 게 이렇게 있구나 이게 알게 돼가지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전체가 다 해보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아마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주제를 2개 혹은 3개 정도를 드리고 팀을 요일별로 나눌 수도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오실 수 있는 분들 화요일 계속 오시고 못 오시는 분은 영상 보고 연습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배우면서 하면 좋긴 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뵙는 날짜는 25일이고요. 저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드린다고 해서 빨리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피드백을, 내일, 모레까지는 숙제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하시는 거는 18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그걸 가지고 또 이틀 뒤에 피드백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글을 러프하게라도 한 편 쓰는 거를 25일 오전까지라도 저한테 주시는 걸로 할게요. 네. 이거를 뭐 작가님 이거 책 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 저희 편집자들이 붙어가지고 일부 봐드리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실제로 출판하는 것처럼 저희가 다 뜯어고치거나 이렇게는 안 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작가님들이 스스로 퇴고하면서 글을 고치는 거를 훈련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표 작성하신 거 주시면은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 누구를 타겟으로 했는지 제가 좀 보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그거는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짜잔.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들 오늘도 저희 조금이라도 작가님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이거 하는 거, 글 쓰고 작가 좀 더 작가다워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재미있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박예만 작가님은 어저께 결혼식장에 분명히 계셨는데 서로 발견을 못 해가지고 난 딴 사람이랑 있다고. 너무 깜깜했어요, 결혼식장이. 진짜 깜깜했어요. 너무 깜깜했고 사실 김상윤 작가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얼굴 보다가 웃느라고 저렇게 좋을까? 이 생각하다가 네 그렇게 갔습니다. 작가님들 그러면 다음에 25일에 뵙고 일정은 제가 다시 한번 공지 드릴게요. 작가님들 바쁘신 와중에 숙제하느라 애쓰셨고요. 네, 제가 또 작가님들 피드백 드리고 우리 좋은 결과 나올 때까지 화이팅 하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작가님들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문을 닫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닝.